전세 만기 30일 남았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1년 전 6억 5천 하던 전세가 지금은 10억 5천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오랫 동안 정부는 뭐 했나? 도대체 왜 전월세 대책은 안 나오나? 이러다 정말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이런 커뮤니티 기사 글을 봤습니다. 정말 남일 같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값은 올라 있고, 돈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은 없고, 큰맘 먹고 집을 사려고 하니까 최근에는 주담대 금액도 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냐면, 원래는 15억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6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했다 보니 내 돈은 9억 있다면 매수 가능했던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내 돈 12억은 있어야 15억짜리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즉 현금 3억은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 3억이 네 집의 이름도 아니고 300만 원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8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큰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값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정부 정책의 미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죠. 대표적으로 짜장면 값 기억해 보세요. 어릴 적 짜장면 값은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 8,000원은 하잖아요. 들어가는 식재료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계속해서 풀려나고 있기 때문이죠.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본주의 상징인 은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10명이 각각 100만 원씩 은행에 맡겼다고 쳐봅시다. 그럼 은행 금고에는 1,000만 원이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금고에는 1,0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100만 원 정도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로 나가게 되죠. 10명이 동시에 찾아와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 이걸 알고 있는 은행은 맡아둔 돈을 그냥 묵혀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빌려줘서 이자를 받으면 돈 장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은행인 거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은행이 9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서 처음 맡긴 10명의 통장 속 잔고는 줄어드냐? 그렇지 않죠. 그들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만 원씩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 손에는 900만 원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은 100만 원뿐인데 사람들이 내 돈이라고 믿고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은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합친 총 9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니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매년 5%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맞게 아파트도, 특히 전월세도 1년에 5, 6%씩은 상승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맞지도 않는 게, 1년에 6억 5천 하던 아파트가 어떻게 10억이 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은 1년에 5%씩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대로라면 6억 8천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여기서 정부 정책과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한 상승 여력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정부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잡는다는 이유로 토지 거래 허가와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실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럴싸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죠. 집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거주할 수가 있죠. 매매, 전세, 월세. 첫 번째 매매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돈을 모을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를 선택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대부분 전월세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조금 전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주된 이유로 다주택자들을 투기 수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집을 못 사게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도 있겠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결국 정부가 규제하려는 다주택자, 집을 최소 두 채 이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급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억제해 버렸죠.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다른 공급 아파트라도 많아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26만여 세대 공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지어야 할까요? 서울 수도권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죠. 그런데 이 기간 짧아도 10년이죠. 뭐 과정을 줄이니 뭐니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던 시기에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 2년 안에 집이 뚝딱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 살아야 할까요? 당장 살 집이 없는데 몇 년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살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 집이 없는 상황.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인구가 줄어 부동산은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하게 되거나 자녀가 생기면서 집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 즉 인구는 줄지만 세대 분리가 되면서 집이 필요한 세대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월세를 살다가 기간이 다 되어 가면 또 집을 찾게 되죠. 그나마 집주인이 계속 살게 해준다면 좋겠으나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서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들도 이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들은 또 이사갈 집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역시 또 집이 없고 그나마 있는 집들은 가격이 6억 5천에서 10억 정도는 올라와 있는 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전세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이 3억 5천이라는 금액을 모으고 벌기도 힘드니 가격이 더 싸고 직장과 거리가 더 먼 하급지를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그 하급지에 있던 사람들은 또 밀리고 밀려 더 하급지를 찾아보고 이런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서 밀리고 밀려 더 이상 내 가족이 원하는 곳에는 살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번뿐이냐? 21년도, 22년도에도 비슷했습니다. 큰 범위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살던 임차인들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역시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면서 되게 그럴싸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걸 알고 있던 집주인들은 처음 임대를 할 때부터 비싸게 내놨습니다. 그 결과 전월세 가격은 폭등을 했죠. 이것처럼 시장의 흐름은 어떤 한 가지 정책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더 이상 내 가족들이 길바닥에 앉지 않도록 부동산이라는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내 월급과 모아둔 돈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참여해야 더 이상 밀리지 않죠. 현재 대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모든 은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서 연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7월 말 세제 개편이 시작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1초 후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더 먼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떨어지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 더 오른다면 미래를 예견하고 움직이려고 한다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에는 향후 2, 3년 이내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있다고 해도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곳, 내 직장과 가까이 살 수 있는 곳에 지어지는 곳은 더 없을 거고 있다고 해도 비싸서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는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는 곳일지언정 미래를 도모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영원한 상승의 흐름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정책들과 상황들로 인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맞으나 언젠가 다시 하락의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에도 영원할 것 같은 집값은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우리는 이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처럼 저축하면서 돈을 모으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이지만 향후에는 관악, 동작, 서초 등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지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정부 정책이 집값을 잡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한 발 먼저 더 움직이고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을 임장 간다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부동산 규제 및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고민 상담도 가능하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